안녕하세요, 키가웃입니다. 앞선 NBA의 셀러리캡 제도와 트레이드 규정을 다룬 콘텐츠에서 제가 자료조사 과정에 놓치거나 아직 잘 모르는 개념이라 미처 다루지 못한 정보가 여전히 많았습니다. 또한 구독자분들께서도 댓글을 통해 다뤄달라고 요청 주신 내용도 정말 많았습니다. 이에 이번 콘텐츠에서는 사인 앤 트레이드, 옵트아웃, 투웨이 계약 등 앞선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계약 및 이적 관련 용어를 추가로 다뤄봅니다. 또한 제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인 앤 트레이드. 사인 앤 트레이드는 말 그대로 계약 후 바로 트레이드하는 거래 형태를 말합니다. 계약 후 트레이드되면 편의상 붙이는 표현이 아니라 리그와 선수협회의 논의에 의거해 CBA 룰에 명시된 하나의 거래 유형입니다. 이러한 사인 앤 트레이드는 원 소속팀과 계약이 만료되어 자유계약으로 풀리는 선수가 기존 팀을 떠나서 다른 팀으로 이적하고 싶어 할 때 이적할 팀과 바로 연봉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 팀과 버드 익셉션을 통해 셀러리 캡을 초과해서 원하는 수준의 연봉으로 계약한 뒤 이적하고 싶어 하는 팀의 연봉 매칭 규정 내에서 트레이드를 하는 계약 및 거래 형태입니다. 이러한 사인 앤 트레이드는 원 소속팀, 이적할 팀, 선수 모두에게 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원 소속팀의 경우 자유계약으로 풀려 그냥 잃을 수도 있는 선수를 타 팀과 트레이드해서 선수나 드래프트 픽 등 다른 자산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 NBA는 셀러리캡 제도가 있어서 셀러리캡을 이미 초과한 경우 새로운 선수 영입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에 가능하다면 선수와 팀 모두 기존 팀, 기존 선수와 재계약을 하는 게 원하는 연봉을 받거나 팀 셀러리를 운영하는 데 이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선수가 기존 팀을 떠나고 싶어 할 땐 원 소속팀이 억지로 해당 선수를 팀에 묶어둘 순 없습니다. 이런 때는 사인 앤 트레이드 형태의 거래를 활용해서 계약 후 바로 트레이드를 해줘서 다른 자원을 얻어오는 겁니다. 이적할 팀의 경우 기존 소속팀과 계약이 끝나는 선수를 이번 자유계약 시장에서 우리 팀으로 영입해오고 싶은데 우리 팀은 이미 셀러리를 초과했거나 캡 여유가 충분치 않아서 해당 선수가 원하는 수준의 연봉을 맞춰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원 소속팀에서 버드 익셉션을 통해 해당 선수가 원하는 수준의 연봉 계약을 맺어주면 우리 팀은 트레이드 연봉 매칭 규정을 활용해서 일부 자원을 원 소속팀의 트레이드로 내어주고 해당 선수를 영입해올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원 소속팀 입장에서는 그냥 걸어나갈 수도 있었던 자원으로 선수나 픽 등 다른 자원을 덤으로 얻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양팀 간 가치가 아주 균형 있는 트레이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수가 이적될 팀은 가치가 아주 높지 않은 선수를 연봉만 매칭해서 원 소속팀에 보내주면서 전력 누수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원 소속팀은 이렇게 받아온 선수를 득점감 전력으로 쓰기도 하지만 추후 다른 트레이드에 셀러리 필러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수의 경우 선수는 이적하고 싶어하는 팀에 최대한 원하는 수준의 연봉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NBA는 셀러리캡 제도 때문에 특정 선수가 실력이 좋고 우리 팀 핏에 딱 맞더라도 각 팀의 셀러리캡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원하는 선수를 영입할 수 없습니다. 선수 입장에서는 각 팀의 셀러리캡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자유계약 선수가 되더라도 원하는 팀의 마음대로 이적할 수 없다는 건데 사인 앤 트레이드 규정을 활용하면 선수, 원 소속팀, 이적할 팀 간의 협상을 통해 연봉도 챙기면서 이적 또한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인 앤 트레이드는 설명만 들어도 복잡하고 워낙 예외적인 사항이라 악용의 여지도 있습니다. 이에 사인 앤 트레이드는 계약 직후 48시간 이내 트레이드가 완료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원 소속팀과 맺은 계약은 파기됩니다. 위와 같은 복잡한 절차와 요건 때문에 사인 앤 트레이드는 주로 가치가 높은 스타 선수들이 팀을 이적할 때 각 팀이 서로의 이권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기 위해 한정적으로 이용되는 편입니다. 팀 옵션 팀 옵션은 팀이 선수를 보장된 계약 기간을 넘어서 1년간 추가로 더 팀에 묶어둘 수 있는 옵셔널한 계약 세부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A팀이 P 선수와 3년 계약을 할 때 팀 옵션 조항을 넣는다면 3년 후 계약이 종료될 때 1년간 더 묶어둘지 여부를 팀이 판단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해당 선수는 기존 보장된 3년간의 계약에 추가로 1년을 팀에서 더 뛰어야 합니다. 팀 옵션을 넣는 주된 이유는 선수와의 장기간 계약이 팀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유망주의 미래 가치를 보고 장기 계약을 할 때 해당 선수가 팀의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고 큰 부상 이력이 있는 베테랑과 장기 계약을 할 때 같은 부위에 또다시 부상을 당해 팀 플랜이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경우 3년, 4년을 완전 보장해주는 장기 계약 형태가 아니라 2+1년, 3+1년식으로 마지막 해의 계약 유지 여부는 팀이 그때 가서 판단할 수 있도록 팀에게 옵션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팀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는 기간은 보장된 계약 기간의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에 2년간 보장 계약 후 팀 옵션으로 1년을 더 추가하는 2+1 방식, 3년간 보장 계약 후 팀 옵션으로 1년을 추가하는 3+1 방식이 가장 흔한 팀 옵션 계약 방식입니다. 단 신인 드래프트로 뽑은 루키와의 계약에서는 최대 2년의 팀 옵션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2 방식으로 계약하는 거죠.
플레이어 옵션. 팀 옵션이 선수와의 장기 계약에 대한 팀의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옵션이라면 플레이어 옵션은 팀과의 장기 계약에 대한 선수의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옵션입니다. 팀 옵션과 입장만 바뀐 겁니다. 예를 들어 Q 선수가 B팀과 2년 계약을 할 때 플레이어 옵션을 넣는다면 2년 후 계약 종료가 될 때 추가로 1년을 해당 팀에서 더 뛸지 선수가 판단해서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팀은 보장된 2년 계약에 추가로 1년간 해당 선수를 더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플레이어 옵션은 주로 스타 선수들이 팀과 장기간 계약 시 팀의 비전이나 플랜에 따라서 자신의 시장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용됩니다. 한창 좋은 폼을 보이는 전성기의 스타 선수가 특정 팀과 장기간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팀에서는 탱킹에 들어간다거나 좋지 않은 구단 운영으로 비전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 해당 팀과의 계약을 더 가져갈지 말지를 그때 가서 판단할 수 있도록 선수에게 옵션을 주는 겁니다. 매우 유연한 제도인 만큼 제약도 물론 있습니다. 우선 플레이어 옵션도 팀 옵션과 마찬가지로 보장된 계약 기간의 50% 이상 기간으로 플레이어 옵션을 걸 수는 없습니다. 또한 팀 옵션과 플레이어 옵션 모두 옵션을 행사할 때가 아니라 옵션이 포함된 계약을 맺을 때 옵션 기간의 연봉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옵션 기간의 연봉은 이전 연도의 연봉보다 낮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3년을 뛰어보니 좋아서 옵션을 행사해서 계약 기간을 더 가져가고 싶은데 그때 상황에 따라 금액을 좀 줄이는 등의 유동성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연봉을 더 낮추거나 높여서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냥 옵션을 행사하기 이전 연도에 새로운 연봉 계약을 해야 합니다. 옵션 없이 그냥 재계약을 하는 거죠. 2024년 4월에 보스턴 셀틱스와 주루 할러데이가 맺은 재계약 사례가 이에 해당됩니다. 주루 할러데이는 트레이드를 통해 보스턴 셀틱스에 합류했을 때 미러키 벅스와 21-22 시즌에 맺은 4년간 1억 6천만 달러의 연봉 계약이 있었는데 3년까지만 보장이고 24-25 시즌에 맞이하는 마지막 4년차는 3,700만 달러에 달하는 플레이어 옵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루는 23-24 시즌 도중 이 플레이어 옵션을 포기하고 보스턴 셀틱스와 4년간 1억 3,500만 달러의 완전 보장 형태의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주루는 24-25 시즌에 3,700만 달러가 아니라 3,000만 달러만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보스턴 셀틱스는 우승의 주역 중 한 명인 베테랑을 700만 달러나 싸게 팀에 묶어둘 수 있게 됐고 주루는 전성기가 조금 지난 나이에 우승 트로피를 함께 든 팀과 4년간 완전 보장 형태의 장기 계약을 챙기게 된 겁니다. 옵트인, 옵트아웃. 옵트인, 옵트아웃에서 옵트는 선택하다, 고르다라는 의미로 옵트인은 옵션을 행사하는 쪽을 선택한다. 옵트아웃은 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쪽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즉 2+1, 3+1 형태의 팀 옵션이나 플레이어 옵션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는 걸 옵트인한다, 옵트아웃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C팀에 소속된 R 선수가 보장된 계약 기간 후 플레이어 옵션이 남아있는데 옵트아웃이 유력해 보인다라는 기사가 난다면 이는 플레이어 옵션을 포기하고 자유계약 선수로 풀리는 걸 선택할 것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 폴 조지가 지난 2020년에 LA 클리퍼스와 맺은 플레이어 옵션이 포함된 3+1년간 1억 9천만 달러의 연장 계약에 대해 옵트아웃을 선언하고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 4년간 2억 1,200만 달러의 자유계약을 맺은 것이 바로 그 사례입니다. 투웨이 계약. 투웨이 계약을 직역하면 양방향 계약입니다. 즉 NBA 팀과 선수가 1대1로 계약하는 게 아니라 NBA 하위 리그인 G리그 팀을 하나 껴서 한 선수가 두 팀에 소속되는 형태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투웨이 계약은 NBA의 각 팀이 예비 전력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주로 활용합니다. 원래 NBA 팀들은 시즌 중 최대 15명의 선수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해서 긴 정규 시즌 동안 주요 전력을 잃고 로테이션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에 각 NBA 팀들은 17-18 시즌부터 도입된 투웨이 계약을 활용해서 최대 3명의 투웨이 계약 선수를 팀에 추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팀의 16번째, 17번째, 18번째 선수를 보유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투웨이 계약으로 보유하는 선수에 대한 연봉은 팀 셀러리 캡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개꿀이죠? 그런 만큼 투웨이 계약 선수를 팀에 보유하려면 각 NBA 팀들은 상당히 까다로운 제약을 안아야 합니다. 일단 투웨이 계약은 NBA 경력이 3년 이하인 선수와만 맺을 수 있으며 최대 지급할 수 있는 연봉도 연간 최소 연봉의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23-24 시즌 NBA의 최소 연봉은 110만 달러 수준이었는데 당시 투웨이 계약 선수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연봉은 50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투웨이 계약 선수는 정규 시즌을 50경기까지만 NBA 팀과 함께할 수 있고 플레이오프에는 출전할 수 없습니다. G리그와 연계한 양방향 계약으로 추가 확보한 자원이기 때문에 NBA 팀이 시즌 내내 해당 선수를 독점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거죠. 이러한 50경기 제한은 선수가 직접 코트에서 경기를 뛰는 것만이 아니라 정규 시즌 중 팀과 함께 훈련하고 동행하는 일정도 포함됩니다. 후보 선수로 벤치에 내내 앉아 있어도 해당 경기에 예비 전력으로 이름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경기 일정을 소화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NBA 팀과 50경기를 함께한 뒤에는 G리그에 내려가거나 팀에 남기 위해 정규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정규 계약 금액은 연간 최소 연봉부터 시작할 수 있고 정규 계약 시부터 해당 선수의 연봉은 팀 샐러리에 잡히게 됩니다. 또한 팀의 정규 계약 선수 15명 제한에도 걸리게 되기 때문에 만약 팀이 정규 계약으로 보유하고 있는 선수가 이미 15명일 경우 1명을 방출해서 자리를 만들고 계약해야 합니다. 이러한 투웨이 계약은 단순히 NBA 팀들의 예비 전력 충원 편의를 위해서만 운영되는 룰은 아닙니다. 선수에게도 신인 드래프트 2회 방법으로 NBA에 진출할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에 신인 드래프트에서 고배를 마신 선수들이 이러한 투웨이 계약을 통해서라도 NBA에 진출하고자 희망하며 실제로 보스턴 셀틱스의 3&D 자원인 샘 하우저가 투웨이 계약을 통해 NBA에 진출했습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NBA 계약 및 이적 관련 용어를 정리해봤습니다. 만약 셀러리 캡이나 트레이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궁금하다면 지금 추천에 뜨는 이전 영상을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NBA에 대한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스턴 셀틱스를 중심으로 NBA 현지 소식을 전하는 키가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